네, 휴쌤입니다. 자, 오늘은 남북국 시대를 중심으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신라는요,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신라 상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라 중대가 있고, 신라 하대가 있습니다. 하대. 자, 그래서 우리 통일을 중심으로 해서 신라와 상대와 중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라 상대에는 왕권과 우리 신권이 있었으면 따지고 보면 귀족이죠. 귀족의 파워가 조금 더 센 그런 시기예요. 그러다가 우리 신라 말에 신라 말이래 상대 통일하기 전에 진흥왕이 왕권을 강화하면서 통일 전쟁을 준비를 하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열왕 지나서 문무왕 거쳐서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신라 중대를 대표하는 왕인데 당연히 신라 중대 때부터는 왕권과 귀족의 파워를 놓고 보면 왕권이 조금 더 강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왕 누구 하나만 잘 기억해 준다. 신문왕을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신라 하대는 해공왕이 피살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신라 하대라고 하는데 당연히 왕권과 귀족을 놓고 보면 귀족의 파워가 더 세지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신라 상대의 이 귀족의 파워를 대표하는 기관이 뭐냐면 화백회의의 상대등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 이거 보면 1번 문제 볼게요. 통일 후 신라의 통치제도 정비 내용을 각각 기업, 중앙정치, 니은 지방행정, 그 다음에 군사조직으로 나눠서 한 가지씩 서술해 보래. 신라 중대 때, 우리 귀족 세력의 대표 기관은 화백회의예요. 화백회의. 그거의 수장은 뭐라고? 상대등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왕이 뭐를 설치해? 집사부를 설치하고요. 그 안에 시중, 왕의 시중을 잘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중이라는 관직을 둡니다. 그래서 이 왕권을 대표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왕권을 대표하는 이 집사부에 시중에게 파워를 주겠죠. 그러면은 상대등이랑 시중 놓고 보면 이때는 시중이 더 파워가 센 그런 시기고요. 통일 신라 시기에 대부분의 정착한 제도는요 다 신문왕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 보면 지방행정이에요. 전국을 구주로 나누고요. 수도가 경주인데 한쪽으로 치우친 걸 보완하기 위해서 오소경을 설치하죠. 그 다음 우리 구원사 조직은 구서당, 십정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하죠. 이 아저씨를 통해서 전부 다 뭐를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작업을 한 왕이 신문왕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라 상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하대가 있어요. 신라 중대 때만 왕권이 아주 강화된 그런 시기고요. 상대, 중대, 하대를 놓고 봤을 때 이 귀족 세력이 판을 칠 수 있었던 거는 이 노급이라고 하는 제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문왕이 노급을 폐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뭘 지급하느냐? 신문왕은 관리에게 삐리를 지급하고 귀족의 중요한 경제 기반이었던 뭐를 폐지한다? 노급을 폐지한다고. 이거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노급 폐지고 관료전을 지급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차이점이 뭐냐? 이 노급이 나중에 우리 신라 하대 때 노급이 부활하거든요. 이 노급이 귀족의 권력 기반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관료전은 어려운 말로 수조권만 존재합니다. 세금을 거둘 권리거든요. 그런데 노급은 수조권과 아주 중요한 건데 노동력 징발권이란 게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내가 받은 이 노급이라고 하는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갑옷만 입히면요 군인이 될 수가 있는, 그러니까 반란의 여지가 생깁니다. 됐어요? 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6세기 진흥왕 뿐만 아니라 이 신라의 목표는 중국과의 직교류에 있어요. 선진 문물을 다이렉트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통일신라는 서해안에 자 뭐를 통해 뭐와 자 수도 금성 인근에 뭐를 두고서 무역항으로 발달을 했대요. 자, 우리 통일신라의 서해안에는 당항성이라고 하는 걸 설치하죠. 지금 평택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직교류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금성 근처에 자 우리 경주 바로 옆 동네입니다. 자, 울산이에요. 울산항을 국제무역항으로 사용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슬람 상인들이 여기까지 들어왔더라.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통일신라 유학교육 및 학문 발달에 관련된 설명이다. 기억, 미음 중 옳지 않은 거. 자, 보시면 기억, 신문왕은 주자감? 에이, 여기서부터 틀렸다. 자, 우리 기억이 틀렸네. 자, 주자감이 아니라 자, 국학을 설치하죠. 자, 우리 이런 식으로 우리 소수리망 때 태학 이런 거 있었잖아. 국가대학에서 자, 유교 교육을 시킵니다. 유교 교육을 시켜서 자, 유교 안에는 충이라는 내용이 있거든. 자, 임금님께 충성, 나라에 충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귀족들 말고 나의 명령을 잘 들어줄 신하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자, 다음 나머지는 맞단 얘기죠. 자, 원성왕 때 자, 독서 삼품과 시행했다. 자, 유교 경전을 얼만큼 읽었고 얼마만큼 해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관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강수는 당에 보이는 외교문서를 작성해서 삼국 통일에 기여했다. 그리고 신라말 최치원은 당의 빈공과에서 합격을 해서 이름을 떨쳤고, 김대문은 화랑세기를 저술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 자 삼국 시대부터 자 우리나라의 불교는 사상 통합이 목적이라 그랬잖아. 이 사상 통합을 해서 뭐를 하고자 하느냐?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래서 고려시대까지 우리나라 사회는요, 불교 사회입니다. 불교 사회. 정치만 유교를 일부 사용한 거고. 자, 그래서 통일신라 시기에 아주 유명한 두 승려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원효입니다.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한 기억을 주장하였다. 이게 뭐냐면 화쟁사상입니다. 화쟁사상. 사상적으로 대립을 해결하려고 했다. 백성들에게 어려운 불교교리 대신 나무아미타불 이것만 외우면 극락 정토에 갈 수 있다고 했고, 자, 의상은 당에서 자 뭐예요? 화엄 사상을 공부하고 와서 우리나라에 화엄종을 개창을 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원효의 의상이 통일 직후 신라 불교에 기여한 거는 뭐냐? 자, 두 사람은 자 우리 원효 의상 뜨잖아요. 자, 그러면은 불교의 대중화가 키워드로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 지금 남북시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근데 뭐 시험 문제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자, 신라 말 자, 내용인데요. 우리 신라 말에 나라가 혼란스럽잖아. 통일신라 말에 그치? 자, 우리 이제 하대로 왔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중대 때 왕권이 쫙 강화가 됐다가 자, 다시 하대가 되면서 자, 귀족의 파워가 더 세지고요. 자, 뭐가 부활한다 그랬어요? 노급이라고 하는 게 부활한다 그랬지. 그리고 왕이 여러 번 바뀌면서 자, 뭐가 시작되냐면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면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 돼요.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저는 당에 빈공과에 합격한 후, 자, 이 당나라가 이때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시험을 본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은 무슨 뭐 수학 올림피아드 뭐 이런 것처럼 시험 본 거야. 그래서 합격을 했어.
그런데 고국에 돌아와 보니 기역의 한계로 고위관직에는 올라갈 수 없고 개혁안을 올렸는데도 진국이족 때문에 거절당했어. 이거의 대표 주자는 최치원이라는 사람이죠. 참 안타까워요. 똑똑한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신라에서 정치를 하진 못합니다. 그 세력, 지금 문제에서 가에 해당하는 세력의 명칭을 서술하고 기역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자, 지금 세력, 무슨 세력이냐면 육두품입니다. 육두품. 자, 우리 신라는 골품 제도가 있죠. 자, 성골이 있으면 그 다음 진골이 있고요. 뭐 3, 4, 5, 6 이 밑에도 있는데 나중에 되는 이게 다 의미가 없어지고요. 3, 4, 5, 6인데 자, 3두품이 4두품, 4두품이 5두품, 5두품이 6두품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6두품은 더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자, 폐쇄적 신분 제도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골품제라고 합니다.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육두품 세력이 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뛰어난 정치력, 뛰어나게 똑똑한 사람들이라도 자신의 출신이 육두품이라는 이유로 관직에 오래 머물 수 없을 뿐더러 오래 하지도 못하고 관직에 등용도 안 돼.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신라 하대에 지방 호족들이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둘이 결합을 해서 자, 뭐가 시작이 됩니까? 후삼국이 나타나게 되죠. 자, 나에서 중앙 귀족은 권력 다툼에 빠져 정치를 돌보지 않고 백성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세상은 어지럽지만 저는 이것을 기회로 보고 제가 있는 지역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죠. 제가 가난한 지역의 백성은 이제 신라 정부가 아닌 저의 다스림을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얼마 전 어떤 승려는 수도 금성에서 지덕이 다였다고 하더군요. 이러면서 자, 우리 나에 해당되는 세력은 호족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사상적 기반 하면요. 지금 우리 육두품, 자, 이랑 호족이랑 손을 잡죠. 그런데 지금 여기 맨 마지막에 어떤 승려도 수도가 경주가 지덕이 다 했다. 이 내용은 풍수지리설입니다. 그리고 자, 불교의 선종이랑 결합을 하게 돼요. 됐어요. 자, 이건 참고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우리 후삼국 지나서 자, 왕건이가요 고려를 건국하죠. 그러면서 북진 정책에 자 대하여 두 가지 자, 따지고 보면 첫 번째는 자, 나는 고구려를 계승했다. 고구려 계승 의식. 자, 거기에 자,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자, 영토 확장 북진 정책에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 우리 발해를 자, 우리 여지 고구려를 멸망시킨 우리 거란,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 그거랑 적대시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내용이 후뇨 10조에 남겨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갑니다. 지금 이 신라가 이렇게 있을 적에 지금 여기 이미 고려가 나왔는데 자, 신라가 이렇게 있을 적에 여기 옛날 백제 구역에서 후 백제가 나오고요. 자, 고구려 지역에서 후 고구려가 나오잖아. 자, 기역의 시기에 A 국가와 B 국가에서 일어난 일을 각각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죠. 자, 지금 여기 보면은 공산전투, 고창전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1, 2천 전투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이 사이에 고려가 자 후고구려가 자 우리 궁예죠. 궁예가 조금 미친 짓을 해서 자 신하들이 왕건이를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이를 왕으로 세워서 고려로 바꾸죠. 나라 이름을. 그리고 여기 지금 완산주 여기 보이는데 이 자리가 후백제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후백제의 자 견훤의 아들들이 견훤을 몰아내요. 그래서 견훤이 고구려에 투항을 합니다. 그때 이 왕건이가요 견훤을요 형님 하면서 엄청 모십니다. 그래서 견훤이 고려군을 이끌고 가서 자기가 세운 나라인 후백제를 멸망을 시켜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때 A 국가는
후백제고요. 자, 저 사이에 기억에 벌어지는 거는 견훤이 자, 고려에 투항을 하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경주, 이거 원래 신라잖아요. 그치? 신라, 통일신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신라의 자, 경순왕이 고려에 자, 나라를 넘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신라가 이때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됐어요. 자, 우리 자, 고려 초반부인데요. 자, 우리 고려가 자, 왕건이가요 나라를 세우고요. 자, 우리 고려는 왕 4명만 외우면 되거든요. 그 다음은 광종이고요. 그 다음은 성종이고, 고려 말에 누구 공민왕만 잘 외워주시면 됩니다. 시험은 딱 이 4명만 나오고요. 당연히 나라를 처음 세웠을 때 왕권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고려도 성종이 있고 조선도 성종이 있는 거 알지? 자, 성종이 뜨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성종이 나오면 그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고려의 관리제도는 과거제와 니은이 대표적이었다. 과거제에는 문관을 뽑는 제술과 명경과, 기술관을 뽑는 작과, 승려를 뽑는 승과요. 어라? 무과는 없네, 그치? 이게 고려시대의 과거제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역을 실시한 왕이 호족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약화하기 위해서 시행한 정책 이름과 자, 그 내용을 각각 내용에서 얘기해 보래. 자, 과거제를 실시한 왕은요. 자, 우리 광종입니다. 광종. 너희들이 광종을 기억할 때는 어떻게 기억하느냐면요. 왕권 강화에 미쳐 있는 미칠 광자 생각하시고 왕권 강화에 미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고려 과거제를 실시한 이 광종이 실시한 호족과 군사력, 경제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노비안건법이에요. 자, 불법적으로 자, 노비로 만든 사람들을 해방합니다. 그러면 이 노비가 뭐로 바뀌냐면 양인이 증가해요. 양인이 증가하면 양인 증가로 자, 국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어요. 자, 양인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 우리 고려 초기에 이제, 공을 세우거나, 자, 개국공신들 얘기하는 거야. 그 애들한테 준 게 뭐냐면, 자, 음서제라고 하는 거예요. 음서제. 자, 왕족이나 공신의 후손, 자, 오품 이상 관리는 자, 뭐예요? 과거 없이 자,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여기 자격 조건이네. 왕족 공신의 후손 오품 이상 관리의 자손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신라 왕들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여 자, 신라가 본격적으로 지금 여기 신라 내용이 조금 통일신라 전으로 나오는데 오른쪽이 지금 남북 시대여서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신라가 본격적으로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한 것은 6세기 초 지증왕 때다. 그는 순장을 금지하고 지방관을 직접 파견했으며 자, 농사를 소를 이용했다. 이거를 우경이라고 하죠. 그러면 농업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그 다음 무상국을 복속시켰다. 뒤를 이은 법흥왕. 자, 우리 신라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불교 공인하고 자, 사상을 통합을 도모했다. 그리고 금강가야 병합하고요. 낙동강 하류까지. 그 다음에 우리 전성기 때 왕이죠. 진흥왕 불교를 향유하고 한강 유역을 모두 차지했다. 그리고 대가야도 복속시켰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일어난 순서를 한번 얘기를 해보래요. 자, 여기 보면은 신라를 정식으로 한 다음에 자, 마리간에서 왕으로 바꿨다. 디귿. 이게 지증왕입니다. 지증왕 때. 그 다음 자, 우리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했다. 이게 법흥왕입니다. 법흥왕. 그 다음 니은 화랑도를 개편해서 유능한 인재 진흥왕이죠. 통일신라 되기 전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삼국시대에 자 문화화를 조사한 거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들어갈 용어를 한번 써보래요. 자, 우리 삼국시대의 초기 무덤은요 돌무지 무덤이에요. 자, 우리 신라를 제외한 우리 백제나 고구려는 초기가 돌무지 무덤이고요. 신라는 돌무지 덧놀 무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애들이 다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 돌방이라고 하는 방이 생기잖아. 방이 있으려면 뭐가 나와? 벽이 나오잖아. 벽이 생기잖아.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에서는 벽화가 나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 기억하시고요. 굴식 돌방 무덤은 안에 벽화를 그리기 좋은 구조이다. 맞는 거죠. 그 다음 고구려의 중앙에는 태학이라는 교육기관, 그 다음에 지방에는 경당, 여기서 이제 유교를 교육시킨 거죠. 자, 그 다음 한반도에서 일본에 전해진 선진 문물은, 자, 우리나라의 고대 문화가 일본의 아스카 문화라는 거를 발달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삼국이 통일이 됐어요. 삼국 통일하면서 무슨 왕 외우라고? 신문왕 외우라 그랬습니다. 삼국 통일을 이뤄낸 왕의 권한은 더욱 강해졌다. 국왕직 속에 자 뭐가 설치가 된다 그랬죠? 집사부가 설치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집사부 기역의 삐리리가 왕의 명령을 집행하게 됨에 따라 자 누구냐면 시중이라 그랬죠. 시중. 삼국시대의 귀족들이 모여 나라의 일을 결정하던 자 원래 귀족의 회의기구 화백회의죠. 기능은 자 어떻게 됐어? 늘어나겠니? 당연히 축소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끝나갑니다. 통일신라의 지방행정 조직입니다. 자, 구주 오소경이죠. 자, 오소경을 둔 이유. 자, 얘들아, 여기 지금 경주가 이쪽에 있어요. 경주가 한쪽으로 치우친 거를 여기 보면은 금관경, 남원경 이런 식으로 동원경 막 이렇게 써놨잖아. 자, 수도 금성이 자 동남쪽으로 치우친 것을 보완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뒤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거꾸로 돼 있네. 자, 가겠습니다. 삼국 사기에 기록된 우리 토대로 최치원이 속한 신분 명칭을 쓰고 신라 신분제 한계야. 자, 뭐 이 내용을 쫙 읽고서 해도 되지만 자, 우리 최치원은 몇 두품? 자, 6두품 출신은 자, 재능이 자, 뛰어나도 더 이상의 자, 신분 상승이 자, 불가능. 이게 뭐라 그랬죠? 자, 폐쇄적 신분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됐어요? 자, 이게 신라 골품제의 한계입니다. 그 다음 갑니다. 자,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자, 발해의 고구려 계승 의식. 자, 보시면 발해는 건국초부터 고구려 계승 의식을 내세웠고 이러한 사실은 여러 문화와 유물 유물석에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민족 구성인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구분으로도 알 수 있고 일본에 보낸 국서를 통해서도 추측할 수 있다. 지금 뭐 여기서 다 얘기해 줬는데 자 뭐야 우리가 한 나라에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의 역사인지를 확인할 때 지배층을 봅니다. 자, 지배계층이 자, 고구려 유민 출신이죠. 그리고 자,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구려 왕이라고
표기합니다. 이게 고구려 계승의지의 이유가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장으로 갈게요. 갑시다. 다음은 발해 건국인데 우리 발해는요. 첫 번째로 시조, 대조영. 무왕, 문왕, 선왕 이렇게 4명 딱 기억하면 끝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한 후 한반도 북부와 만주에서는 고구려 부흥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 고구려의 장군이었던 걸걸중상은 요서의 영주에서 군사를 일으켰고 그의 아들 당은 당의 대군을 무찌르고 동쪽으로 이동하여 옛 고구려 땅을 중심으로 새 나라를 세웠다. 고구려 장군 출신 누가? 대조영이죠. 대조영. 말가린들을 이끌고 동모산 근처에서 건국했다. 그러면은 우리 고구려를 멸망시킨 나라가 당이랑 신라야. 그러면은 우리 발해 초기에 무왕은 당이랑 신라랑 사이가 좋았겠니? 안 좋았겠죠? 싸우자입니다. 싸우자. 알았어? 그런데 이 사이가 계속 이렇게 오래되면 국제적으로 고립을 당해요. 그래서 문왕 때 다시 친해집니다. 그리고 선왕 때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번성을 하게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나라? 우리 이거 좀 기억합시다. 우리나라 여기 이 왼쪽 위는 거란이 주로 있고요. 이쪽은 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란이 세운 나라가 뭐냐면 요 나라예요. 요 나라. 됐어요? 또는 거란의 침략으로 멸망을 했다. 됐죠? 그 다음 디귿. 디귿의 의미 해동성국. 그러니까 번성기 또는 전성기 때 중국이 발해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때 당시에 발해가 엄청 잘 나가고 있었다. 전성기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발해 중앙정치제도인데요. 중국의 당나라가 이때 당시에 동아시아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그거의 첫 번째가 율령이고요. 그 다음은 한자 문화고, 알겠지? 그 다음에 삼성육부, 그 다음에 세금 제도의 조용조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대부분의 세금은 조세공납역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동아시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게 삼성이고요. 여기에 이 육부가 있는데, 주자감은 여기서 주자감은 무엇인지, 이게 뭐예요? 발해 뭐예요? 교육기관이죠. 우리 통일신라는 뭐였죠? 국학이 있었죠. 통일신라는 국학 기억해 주시고, 이번에는 발해 중앙행정조직과 당의 중앙행정조직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은 뭐예요? 삼성육부라는 공통점이 있죠. 됐어요.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좌사정, 우사정 이렇게 하죠. 좌사정, 우사정에 육부를 두어 나누어 관리하는 이원적 구조. 당은요, 이게 합쳐져서 6개가 다 붙어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발해는 정당성 밑에 이렇게 2개로 쪼개서 이원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하게끔 해놨다. 그런데 실제로는 특이한 게 육부의 명칭을 유교식 명칭으로 사용을 해서 발해 독자적인 운영을 했다 해서 대부분은 이렇게 답 쓰면 됩니다. 됐어요? 그런데 파고들면 이렇게까지 이원적 구조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자, 다음 설명하는 것을 순서대로 나열을 하래요. 자, 지금 여기 보면요. 첫 번째, 얘는 살수대첩이죠. 우리 을지문덕 살수대첩. 자, 수와의 전쟁 이후에, 지금 여기는 수나라랑 이미 붙은 거 아니야. 수나라와 전쟁 이후에 고구려에서 전란을 대비해 축조한 성이 천리장성입니다. 천리장성. 그리고 나서 신문왕의 장인이 자 반란을 꾀하다 발각되어 처형된 사건, 이거는 김흠돌의 난이에요. 그리고 신라 원성왕 때 국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관리를 선발한다. 이거는 독서 삼품과죠. 그러면 당연히 살수대첩이 먼저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 뭐야 이거? 이거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게 답이구나. 자, 1은 살수대첩, 2번은 천리장성, 3번은 김흠돌의 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독서삼품가.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네. 난 선생님 순서 맞추는 줄 알았어. 자, 그다음 갑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 자, 고려 태조의 정책과 관련된 건데, 자, 우리 고려 태조가 자 죽으면서 남긴 거죠. 기억에 들어갈 역사적 명칭이 뭐냐? 자, 1조부터 해가지고 지금 다 적혀 있진 않지만, 자, 이거를 후뇨 10조라고 합니다. 후뇨 10조. 자, 우리나라가 대업을 이룬 것은 부처가 지켜주었기 때문이다. 뒷날 간신히 정치를 하면 승려들이 청탁을 하여 사원쟁탈이 일어날 것이다. 이를 금지하여라. 불교를 보호해라, 이런 뜻이야. 중국 제도와 풍속을 배워야 하지만 반드시 똑같게 할 필요 없고, 자, 여기 보면은 거란은 징승 같은 나라니까 친하게 지내지 마라. 그러니까 고려에 이 거란이 침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려 초기에 자, 거란이 3차례에 걸쳐서 침략을 하죠. 자, 그리고 7조, 자, 그 다음에 10조. 자, 이렇게 자, 후대들한테 지켜야 할 방향을 자, 후뇨 10조에 남겼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태조의 호속 포섭 정책과 통제 정책이 따로 있는데, 이거를 정책 4가지를 하래. 자, 우리 포섭 정책은요, 혼인 정책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왕시성 하사. 자, 혼인 정책은 자, 내가 호족의 딸과 결혼하게 되면 왕건이가 그 호족이 뭐가 되는 거야? 우리 왕건한테는 장인어른이 되잖아. 그럼 파워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자, 왕시성 하사는 자, 왕시성을 받으면 무슨 일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왕족이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통제 정책은요, 자, 기인 제도와 사심관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려하면 우리 암기해야 되는,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자, 그다음 갑니다. 자, 고려는 또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이성육부제를 사용했는데, 자, 삼성육부는 진짜 큰 나라를 다스릴 때 하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필요 없으니까 성을 하나 줄인 거야.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서 중서문화성 합치고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자, 여기 아래 있구나. 자, 그리고 최고관서, 여기에 이제 최고관직은 기억은 문하시중이라고 합니다. 문하시중. 그리고 상서성은 육부를 거느리고 자, 정책 집행하고요. 우리 중추원은 자, 이런 것들 잘 외워주셔야 돼요. 자, 군사기밀, 그 다음 왕명 출납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 도병만사, 자, 이게 독자적인 기구입니다. 자, 국방문제, 식목도감은 법을 제정하더라. 자, 이게 고려의 독특한 2가지입니다. 도병마사는 국방문제, 식목도감은 법을 제정하더라. 됐습니까? 그 다음 3사는요. 자, 여기 보면은 선생님 기억, 니은, 디귿 다 했고요. 리을에 들어갈 고려시대 3사의 역할을 쓰래요. 3사는 자, 회계 담당입니다. 자, 그러니까 화폐 기능을 했던 곡식의 출납을 관할하던 그런 기관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입니다. 고려의 관리 선발 제도에 대한 사료다. 자,
엎드려 생각컨대 시는 진작 과거의 뜻을 두었으나 글 쓰는 재능이 없어 문서에도 익숙하지 못하느라 우연히 가문의 은덕을 입어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학으로 이름을 떨치지 못한다면 장차 무슨 면목으로 벼슬에 나가겠습니까? 자, 과거의 은덕 때문에 관직에 나간다는 얘기는 음서제죠. 음서제. 됐어요. 자, 고려의 관리 선발 방식 중에 승과가 있죠. 자, 우리 고려는요, 문과, 잡과, 승과. 나중에 조선에서 무과와 문과로 나뉘어서 시험을 보니까 양반제도가 나온 거고, 이때 당시에는 문과만 있기 때문에 이 무과가 무시를 당하죠. 자, 그래서 우리 무신정변이 벌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자, 우리 승과는 승려를 선발하기 위한 자, 국가 시험이죠. 자, 언제 합니까? 우리 광종 때 실시합니다. 광종 때. 자, 그래서 우리 위에서 얘기했는데 다음은 무신들의 권력 쟁탈전 내용이다. 자, 이건 조금 뒤에 고려시대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누구누구는 경주 사람이다. 아버지 이선은 이씨야, 이씨. 자, 그러면은 우리 무신 정권의 기억에 들어갈 명칭은 이의민입니다. 이의민. 소금과 채소를 파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자 여종이었다. 그는 키가 8척이 되었고 힘이 세어 중앙군이 되었다. 정준부가 난을 일으킬 때 그는 문신을 가장 많이 살해하여 장군으로 승지하였다. 경대승이 죽고 자 권력을 잡은 그는 왕이 되고자 하였다. 그 꿈에 자기 겨드랑이에 오색무지개가 피었다고 하고 자 18자가 왕이 된다는 이거 여기 보면은 18자 합치면 여기 요 한자 있죠? 이게 2자예요. 2자. 됐어요? 자, 이 18자가 왕이 된다. 이씨가 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조금 우리 저기 일부 학교에서 역사 선생님이 이거를 좀 이렇게 수업 중에 했나 봐. 그래서 문제로 낸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오늘 강의는 저 선생님이 뭐에 집중했냐면 남북국 시대와 자, 우리 고려 초기가 지금 이 파트의 메인이니까 자, 고려의 본격적인 내용은요. 다음 강의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남북시대 마무리하고 자, 공부를 하고 인강을 들어주세요. 알겠죠? 교수님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시험 잘 보고 오세요.